네, 경찰이 여중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모 씨에 대한 수사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경찰에 세 번째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 중랑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정현 기자, 이 어금니 아빠가 이제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방금 전 출석을 했잖아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조금 전이죠. 10시 30분쯤 어금니 아빠 이 씨가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곳 서울 중랑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두 번의 출석과는 달리 휠체어를 타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들어왔는데요.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웅얼거리기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제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이곳 중랑경찰서를 찾았을 때에는 들어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 수사관 앞에서 딴청을 부리거나 2, 3일만 시간을 달라 이런 말을 하는 등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1시간 30분 만에 수사를 종료했는데요. 자신이 여중생을 살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이 씨의 딸, 어제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첫 번째 조사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씨의 딸 14살 이모 양 나흘 만에 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 의식을 잃었었는데 나흘 만에 의식을 회복해서 어제 병원에서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이런 말만 계속 반복을 해서 결국 경찰은 1시간 만에 조사를 종료해야 했는데요. 경찰은 어금니 아빠 이 부녀에 대한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오늘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어금니 아빠가 자신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만큼 딸 이양에 대한 진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양은 어금니 아빠가 시신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자신의 차에 실을 때 옆에 멀뚱히 서 있거나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는데요. 이 CCTV에서 이 양은 엄마의 영정을 차에 함께 싣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오늘도 이 양이 정신이 회복되는 대로 계속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이 양이 아빠 이모 씨, 이 씨, 어금니 아빠 이 씨의 이 살인과 시신 유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그게 아니면 아빠의 강요에 못 이겨서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달 자살한 어금니 아빠의 아내를 둘러싼 의혹도 큰 관심이잖아요. 이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고소당한 어금니 아빠의 의붓 아버지가 채널A 취재진에게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어금니 아빠를 둘러싼 각종 의혹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바로 부인 최 씨의 자살 사건입니다. 최 씨 지난 한 달 전에 자살을 했는데 자살 직전에 의붓 시아버지 그러니까 어금니 아빠의 양부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고소장은 강원 영월경찰서가 접수해서 조사 중인데 의붓 아버지는 어제 채널A와의 전화 통화에서 며느리를 성폭행한 적이 없거니와 손도 댄 적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가 왜 자신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는지 의아스럽다 이러면서 기자에게 반문하기까지 했는데요. 게다가 이 어금니 아빠의 의붓 아버지 그리고 친모 두 사람 모두 이 아들이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했다는 그런 각종 매스컴 보도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 없으며 어제 처음 알았다 이렇게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어금니 아빠의 친모는 이 채널A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깜짝 놀라면서 흐느끼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어금니 아빠 이 씨가 의붓 아버지의 집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시신을 유기했는데도 전혀 만난 적조차 최근에 없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찰, 강원 영월경찰서는 이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의붓 아버지를 오늘 오후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어금니 아빠 소식부터 굉장히 빠르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세 가지 주제로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6시간 미스터리입니다. 이 6시간 미스터리, 그러니까 이 씨의 어금니 아빠의 딸이 친구를 불러놓고 정작 친구를 두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방 안에는 자신의 친구와
그리고 아빠만 남은 상황인데 그게 바로 6시간 동안 그 피해 여중생이죠. 여중생과 아빠, 그 어금니 아빠만 남아있던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둘이만 네. 있었다고 하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집으로 불러놓고 본인은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노래방도 그러니까요. 가고 네. 또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지금 범죄 행위자로 의심받고 있는 아버지와 그 피해자인 아동만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같이 놀자고 데려왔는데 정작 본인은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놀고 아빠와 자기 친구만 둘만 남아 있었다고 하면 그 상태가 상당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아버지가 그 사망한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혹시나 성적으로 특이한 어떤 성적 취향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성적인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빠와 똑같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이모 양, 저희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였던 건지 아니면 본인의 자발적인 어떤 그 범행에 가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친구를 불러놓고 본인이 이렇게 자리를 뜨는 경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본인의 자발적 의지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박이나 강요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이 가족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특별한 가족의 뭐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사실은 아빠가 원하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고도 예. 딸이 아빠가 뭘 원하는지를 짐작했을 수 있고 아빠의 그런 희망사항에 순응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것은 굳이 협박이나 강요 없이도 일종의 뭐 상당 부분 조력자로서의 역할 같은 거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이 지금 어린아이를 공범으로 취급을 하면서 피해자를 수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이제 깨어났으니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심리적으로 충분히 아빠와 분리될 수 있고 본인의 신변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2, 3일 좀 기다려 봤다가 내가 얘기하겠다 네. 라고 지금 주장하는 횡설수설을 한다는 그 내용도 사실은 본인의 딸의 진술이 무엇이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사실 지금 아빠와 그 딸은 분리된 상태잖아요. 네, 현재는 분리돼 있죠. 그런데도 아빠는 딸의 진술을 기다리고 딸도 아빠를 의식할 수가 있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난 가족병리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보여요. 네. 이미 엄마는 성폭행 피해를 고소를 하고서는 그쵸. 사망을 해버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본인의 보호자로서 유일하게 이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그런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절박할 가능성이 더 강할 있어서 것이다. 네. 예, 그것이 이제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본인의 신변에 위험이 없다는 지점을 신뢰를 주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네. 김태현 변호사. 이게 사망 추정 시간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모 양이 자리를 비웠을 때 아빠랑 단둘이 있을 때 이 사고가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돌아온 뒤에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게 이 양의 공범 여부 이게 좀 갈리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 사체 유기에 대해서 이 양도 협조한 거는 뭐 CCTV 보셔 아셨겠죠. 그렇죠. 네. 물론 뭐 이 양이 나 그 트렁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할 가능성도 있으나 예. 일단 CCTV가 있기 때문에 사체를 안 매장한 사체 유기에 대해서 딸인 이 양이 공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는 것은 그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양에 관해서는 뭐가 남냐면 그럼 결국 이제 살인에들 가담했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남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양의 아버지 이모 씨에게는 무엇이 남냐면 본인은 지금 살인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목에 이제 교살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살인의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살인 이전에 피해자에 대해서 성폭행을 시도했는지 여부, 즉 강간 살인의 부분이 남는데 그 두 부분이거든요. 이 씨에게는 강간 살인의 부분 그리고 딸인 이 양에게는 살인의 공범 부분 이 두 가지가 지금 남는 것인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양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이 그 6시간 동안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본인이 본 것들을 진술할 수 있을 텐데 이 양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는 친구를 데려다 놓고 나와서 밤 8시 다 돼서 6시간 동안 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제 진술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살인의 공범 부분과 강간 살인의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항을 겪는 네. 부분이 있죠. 다시 한번 그래픽 보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낮 12시에 피해 여중생을 만나서 12시 20분쯤에 이제 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2시 반쯤에, 2시쯤에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8시까지 이제 자리를 비웠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2시부터 8시까지 이 씨와 그 피해 여중생만 남아있다는 건데, 그러면 정말 딸의 진술도 사실상 간접 진술이잖아요. 뭐 이런 걸로 추정된다 정도의 진술이고, 그 단둘의 공간에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증명할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지금 이제 경찰에서 발표한 게 네.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다. 그렇죠. 이미 발표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러 가지 성폭행으로서 추정되는 내용은 없으나 네. 그러나 어쨌든 살인 혐의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인에 사용된 비닐끈이 수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1차 부검 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교살로 추정된다라는 것인데 네. 문제는 좀 더 감식 결과가 좀 더 철저하게 이제 감정이 돼서 나오면 예컨대 미세 증거 같은 게 있을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손을 가지고 맨손으로 만약에 조일 경우에 뭐 아. 피부에 세포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DNA 같은 것들이 범행 도구로 네. 사용된 비닐끈에서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느냐를 예후를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죠. 예. 두 가지를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달 자살한 어금니 아빠의 아내를 둘러싼 의혹도 큰 관심이잖아요. 이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고소당한 어금니 아빠의 의붓 아버지가 채널A 취재진에게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어금니 아빠를 둘러싼 각종 의혹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바로 부인 최 씨의 자살 사건입니다. 최 씨 지난 한 달 전에 자살을 했는데 자살 직전에 의붓 시아버지, 그러니까 어금니 아빠의 양부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고소장은 강원 영월경찰서가 접수해서 조사 중인데 의붓 아버지는 어제 채널A와의 전화 통화에서 며느리를 성폭행한 적이 없거니와 손도 댄 적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 수사관 앞에서 딴청을 부리거나 2, 3일만 시간을 달라 이런 말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1시간 30분 만에 수사를 종료했는데요. 자신이 여중생을 살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이 씨의 딸, 어제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첫 번째 조사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씨의 딸 14살 이모 양 나흘 만에 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 의식을 잃었었는데 나흘 만에 의식을 회복해서 어제 병원에서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이런 말만 계속 반복을 해서 결국 경찰은 1시간 만에 조사를 종료해야 했는데 네, 경찰이 여중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모 씨에 대한 수사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경찰의 세 번째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 중랑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정현 기자, 이 어금니 아빠가 이제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방금 전 출석을 했잖아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조금 전이죠. 10시 30분쯤 어금니 아빠 이 씨가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곳 서울 중랑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두 번의 출석과는 달리 휠체어를 타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들어왔는데요.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웅얼거리기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제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이곳 중랑경찰서를 찾았을 때에는 들어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가 왜 자신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는지 의아스럽다 이러면서 기자에게 반문하기까지 했는데요. 게다가 이 어금니 아빠의 의붓 아버지 그리고 친모 두 사람 모두 이 아들이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했다는 그런 각종 매스컴 보도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 없으며 어제 처음 알았다 이렇게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어금니 아빠의 친모는 이 채널A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깜짝 놀라면서 흐느끼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어금니 아빠 이 씨가 의붓 아버지의 집에서 불과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시신을 유기했는데도 전혀 만난 적조차 최근에 없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찰, 강원 영월경찰서는 이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경찰은 어금니 아빠 이 부녀에 대한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오늘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어금니 아빠가 자신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만큼 딸 이양에 대한 진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양은 어금니 아빠가 시신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자신의 차에 실을 때 옆에 멀뚱히 서 있거나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는데요. 이 CCTV에서 이양은 엄마의 영정을 차에 함께 싣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오늘도 이양이 정신이 회복되는 대로 계속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이양이 아빠 이모 씨, 이 씨, 어금니 아빠 이 씨의 이 살인과 시신 유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그게 아니면 아빠의 강요에 못 이겨서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 이